이번 시간은 6장 첫 번째 섹션 포맷 함수에 대해서 다룹니다. 먼저 포맷이라는 단어의 뜻은 무언가가 배열되거나 배치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프린트 함수 내부에 문자열을 사용하되 그 안에 여러 가지 변수의 값을 넣으려면 어떻게 배치해야 될까요? 컴마 또는 플러스를 사용하는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방법이 문자열 포매팅 방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포맷 함수를 사용하는 방법과 서식 지정자 %를 사용하는 방법을 이번 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자, 앞장에서는 여러 가지 변수에 대해 다뤘습니다. 변수는 하나하나 각자 데이터 유형을 가지고 다른 유형과는 결합할 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숫자와 문자를 섞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네임에 이름을 넣고 나이에 나이에 20이라는 데이터를 넣고 소개한다 라는 뜻의 인트로 함수를 만들어서 name 플러스 age라고 할 경우에 실행하면 에러가 출력됩니다. 왜냐하면 두 데이터는 유형이 다르기 때문에 더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포맷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정확히는 포맷 메서드인데요. 포맷 메서드는 소괄호 안에 있는 값을 문자열의 중괄호에 배치하게 됩니다. 다시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네임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 나이만 넣고 인트로라는 소개한다는 문자열에 제 이름은 서재필입니다. 나이는 중괄호 8입니다. 라고 할 경우에 이 중괄호의 값을 넣어주는 것이 포맷 함수의 역할입니다. 출력 함수 내부에 인트로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데 점 포맷 사용해서 age라는 값을 포맷 함수의 값으로 넣어주면은 중괄호를 찾아가서 age가 들어가게 됩니다. 이 중괄호에는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고요. 출력해 보면 age에 해당하는 20이라는 값이 중괄호를 찾아가서 배치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문자열 포매팅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예제 6-3 최저임금 예제를 통해서 문자열 포매팅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임금이라는 뜻의 웨이지 단어로 2020년과 2021년의 최저임금을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8,590과 8,720을 입력하고 그 다음 두 값의 차이인 리절트를 2021년에서 2020년을 뺀 값을 넣고 출력문을 통해서 2020년 최저임금은 땡땡원입니다 라고 해서 포매팅을 이용해서 값을 넣어줘야겠죠. 2020년이기 때문에 웨이지 2020을 넣고 또 프린트 2021년 최저임금은 중괄호 원입니다 라고 한 다음에 포맷 메서드를 사용해서 2021 값을 넣어줄 겁니다. 마지막으로 두 해의 차이는 총 땡땡원입니다 라고 하고 포맷 함수로 어떤 걸 넣어야 할까요? 간단하죠. 리절트를 넣어주면 됩니다. 실행하면 일단 신텍스 에러가 발생했는데요. 여기 보면 소괄호가 하나 더 있죠. 지워주고 여기도 지워주고 여기 하나 더 넣었어야 됐네요. 이렇게 에러를 찾아서 수정해주고 실행할 경우에 중괄호에 해당하는 부분에 포맷 함수 내부의 값이 배열되어서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드를 작성할 때 에러가 나오면 에러를 자세히 찾아보면 됩니다. 아까 같이 소괄호를 하나 더 넣고 실행해 보면은 여기 신텍스 에러라고 나오죠. 그러면 라인 10번째 에러가 있다 라는 에러 코드를 보고 10번째 에러 코드를 수정해 주면 됩니다. 여기까지 최저임금 예제로 포맷 메서드를 다뤄봤습니다.
자, 그럼 예제 6-4 여러 값을 포매팅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프린트문을 3개를 사용했지만 하나를 사용해도 됩니다. 그 방법은 큰 따옴표 3개를 사용하면 되는데요. 다 지우고 큰 따옴표 3개를 사용해서 2020년 최저임금은 중괄호 원입니다 라고 하고, 그 다음 줄을 2021년 최저임금은 중괄호 원입니다. 그 다음 2021년과 2021년 최저임금은 2020년보다 땡땡원 상승했습니다 라고 하고 마무리를 하는데, 포맷 메서드를 사용해서 배치할 변수의 값을 넣어줘야겠죠. 순서대로 입력해주면 됩니다. 2020과 컴마 2021 컴마 리절트 이렇게 할 경우에 또 에러 코드가 발생을 했는데요. 여기에 소괄호를 또 하나 빼먹었죠. 출력하면 이렇게 프린트문 3개를 큰 따옴표 3개를 사용해서 하나의 프린트 함수로 출력하는 예제였습니다. 네, 이렇게 소괄호의 자동 완성이 있기 때문에 소괄호의 수를 유념하면서 코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 중괄호 값에 예를 들어서 0과 1과 2로 순서를 지정해 주어도 출력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순서를 뒤집어 버려서 리절트 다음 웨이지 2021 다음 웨이지 2020일 경우에 뒤에서부터 넣어줘야겠죠. 이 경우에는 2, 1, 마지막을 0으로 해주면 이 0으로 시작하는 순번대로 0, 1, 2 값을 배치하게 됩니다. 이것을 문자열 포매팅 인덱스 넘버라고 하고 예제 6-5를 보겠습니다. 자, 마켓에서 아이템 마우스를 구매를 할 것이고 퀀티티 개수는 12개, 아이템의 가격을 나타내는 아이템 프라이스는 59,000원 59,000원인데 언더바를 사용해서 한번 표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토탈 프라이스, 총 가격은 12개를 구입할 거기 때문에 개수, 그 다음 곱하기 연산, 그 다음 아이템 프라이스를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 나의 주문, 마이 오더는 중괄호 원인 아이템 이름을 중괄호 개에 대한 총 금액은 중괄호 원입니다 라고 하고 프린트 마이 오더를 해봐서 포맷을 해주면, 자, 땡땡 원인, 그러면 원이니까 여기 아이템 프라이스겠죠. 그 다음 땡땡을이니까 마우스니까 첫 번째가 되고, 이렇게 변수와 포매팅 할 게 꼬여 있기 때문에 순서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일단 포맷 함수는 순서대로 넣어 보겠습니다. 아이템, 그 다음 개수, 그 다음 아이템 가격, 그 다음 토탈 가격을 넣어 놓고 아이템이 어디에 들어오죠? 두 번째 들어오죠. 0부터, 그러니까 0, 1. 그러니까 여기에는 가장 첫 번째인 0을 넣고 개수, 퀀터티는 여기죠. 개수가 여기 있죠. 그 다음 1, 0, 1, 2. 그 다음 아이템 프라이스는 인덱스가 2니까 가격 2. 그 다음 토탈 프라이스는 마지막 0, 1, 2, 3. 인덱스가 3이죠. 총 금액을 3. 이렇게 입력을 해주고 출력하면 각자 인덱스 순서에 맞게끔 이것들이 0, 1, 2, 3 인덱스인데 이것을 원하는 위치에 넣어서 출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덱스는 순서를 매긴다는 의미로 데이터에 대한 접근과 효율적인 순서를 정할 때 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6-6으로 중복해서 사용해 보겠습니다. 이름을 신이키라는 이름으로 넣고 나이는 57세 넣어놓고 프린트. 그 이름은 중괄호입니다. 중괄호의 나이는 중괄호세입니다. 라고 하고 포맷을 해주면, 자, 우리가 데이터를 변수에 담아놓고 이 변수를 사용하는데 그의 이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여기에 name, 그 다음 age 라고 해야 되는데 그의 이름은 name입니다. name의 나이는 age세입니다 라고 해야 되겠죠. 따라서 name과 age만을 작성해 놓고 여기에 해당하는 인덱스를 넣어주면 됩니다. name은 인덱스가 0이고 age는 인덱스가 1이기 때문에 0과 1을 적절히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포맷 메서드 내부에 있는 값을 인덱스를 통해 중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형 인덱스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제 6-7이겠죠. 예제 6-7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의 자동차, my car. 제 차는 카이고 색은 컬러입니다. 라고 차자랑을 하는 문자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 프린트 함수에 mycar.format 이렇게 작성을 해 놓고, 자, 인덱스를 문자로 집어 넣었죠. 그러면 간단하게 사용법은 car equals 여기서 대입을 해주면 됩니다. 트럭. 그 다음 color equals 노란색. 이렇게 문자를 인덱스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면은 이렇게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은 예제 6-8 중괄호 내부의 매개 변수를 지정할 것입니다. 어떤 것을 의미하냐? 예를 들어서 파이, 원주율을 나타내는 파이가 3.1415926535893 79 이렇게 길죠. 이렇게 긴 값을 예를 들어서 텍스트를 통해서 원주율은 원 둘레와 지름의 비율이고 P이고 값은 중괄호입니다 라고 해서 프린트 함수 내부에 포매팅을 해서 출력을 할 경우에 어떻게 출력되죠? 입력된 값을 그대로 길게 출력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3.14까지만 사용하기 때문에 예제 6-9로 넘어가서 여기에 땡땡 .ef 플롯의 의미를 가지는 f ef를 붙이게 되면은 이렇게 둘째 자리까지만 출력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중괄호 내부의 매개 변수의 범위를 지정하는 예제입니다. 6-10 포매팅의 형식 지정 중에 공백 채우기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hello 라고 하고 항상 서식을 지정할 땐 땡땡 다음 부등호 오른쪽 10을 입력하고 월드를 한 후에 포맷 함수를 사용해서 23이란 숫자를 넣고 출력해 보면 입력한 23 그리고 10개의 공백이 생긴 이후에 출력되게 됩니다. 그 다음 출력문을 하나 더 만들어서 텍스트 땡땡 중괄호 그 다음 이번에는 오른쪽 부등호 20을 넣고 포맷에서 샘플이라는 문자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총 20칸이 띄어지고 샘플이라는 입력한 값이
배치되게 됩니다. 이러한 기능들은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필요에 따라서 찾아서 쓰거나 다른 코드를 볼 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보기 위해서 예제 6-12를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포매팅 형식 중에 정렬을 다뤄보겠습니다. 네, 먼저 중괄호에 0을 입력한 후에 콜론 오른쪽 부등호 10을 입력하고 점 포맷, 그 다음 left라는 문자열을 한번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정렬돼서 왼쪽으로 붙어서 출력되게 됩니다. 하지만 원래부터 왼쪽으로 정렬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좀 더 다르게 보려면 오른쪽 정렬을 사용해서 이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는 부등호를 사용해서 오른쪽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포맷, 여기다는 라이트. 출력할 경우에 이렇게 10칸 띄어진 상태에서 라이트가 출력됩니다. 가운데를 사용하는 방법은 중괄호 0 콜론 언더바 꺽쇠 그 다음 숫자를 입력하고 포맷 가운데 이런 식으로 사용하면 언더바를 총 10개 채워서 정렬하는 것입니다. 골뱅이를 넣으면 골뱅이가 채워지게 됩니다. 숫자를 세보면 3개, 그 다음 문자열 3개, 마무리 4개까지 해서 총 10개가 출력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6장 첫 번째 섹션 포맷 메서드에 대해서 다뤘습니다.